오늘 신축년 기토 할 차례죠. 글자 크기가 신축년 기토, 그죠? 기토일간. 네, 녹화 눌렀습니다. 신축년 기토 할 차례인데요. 신축년의 기토 식신, 그죠? 그리고 축토는 비견, 이렇게 운에서 왔습니다. 천간으로 식신이 왔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일, 제살, 식신 제살, 그리고 식정관 합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인성이 합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식신 생재 하는 사람이 있겠죠. 식신이 운에서 오는 것은 근면 성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2021년 신축년에 기토일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즉 시험을 준비 중이거나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다음으로 제살, 살을 제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어려움을 극복, 병이 나았어요,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살이 되었다, 즉 원국에 평관이 있는 사람들이 식신을 만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렵고 힘든 일들 또는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식신이 운에서 왔기 때문에 막힌 일이 해결됐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식신생재,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뭐예요? 식정관 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신과 관이 합했다. 예, 관이라고 하는 조직, 국가 또는 단체와 식신이라고 하는 노력성, 기술성, 이런 것들이 합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관에 합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내 원국에 있는 관에 운에서 온 식신이 합을 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식신이 근을 내리고 온 거잖아요. 비견의 기술, 즉 외부에서 나의 일을 도울 수 있게끔 납품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내 일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신축년의 기토일간은 외부에서 사람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인성의 식신이 합하는 것, 일단 식정관 합, 외부에서 기술자를 데려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 인성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식인합, 식인이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인성이라고 하는 내 원국에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지식, 저작권, 이런 것을 식신이라고 하는 노력으로 합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 지식을 외부에 표현을 했어야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논문 발표 또는 학술 자료 발표,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년, 신축년이라고 하는 그 해의 기토라는 것은 이것저것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이 뭐 크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할 경우, 신약하면 어떡할 거냐? 신약하면 바쁘고 실속 없는 그런 것을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얘기를 하잖아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체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견을 달고 온 식신이잖아요. 비견이라고 하는 친구, 동료의 일에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해서 고용 당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용당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떤 의미냐면 일거리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돕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일간의 근이 튼튼하다면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보통 토일간 같은 경우는 화가 있어야 자기 경력이라든지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원국에 화가 없다면
화가 없다면 저임금으로 고용당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화가 있다면 고임금으로 고용당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 신금은 꼭 임계수를 필요로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토생금이 되더라도 임계수가 있어야 내가 쓰일 때가 있어요. 일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계수가 원국에 있어줘야 그 좀 비싼 가격으로 잘 팔려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무토도 그렇고 기토도 그렇고 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저 신금은 임계수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 수 이게 다 같이 있어줘야 높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화는 있는데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다, 지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저게 이제 결과가 아예 안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면 축 중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화가 축토를 조금 녹여서 금생수를 이루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늦게 나와요. 화가 있는데 수가 없다면 결과가 늦게 나와요. 화가 없는데 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는 빨리 나오는데 가치가 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가 있느냐 화가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수화가 같이 있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기서 수화는 천간이든 지지든 상관은 없어요. 천간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 지지에 있는 것은 인맥이라든지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한 결과로서 뭔가 이렇게 혜택이 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지에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간 신금이 와가지고 식신이라고 하는 작용력이 일어났을 때 생기는 문제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무토가 생하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부분, 사람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다면, 기토가 하는 것은 물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기토일간 신축년 신강 신약에 상관없이 일단 일거리는 늘어납니다. 다만 신약하면 내가 지치고 힘든데 실속이 조금 없을 수 있는데 여기서 화, 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천간 이야기는 이제 끝냈고요. 지지 이야기 해야겠죠. 인월기토 정관격 그랬죠. 정관격인데 기토에게 정관이 식신을 보는 거, 이것은 뭐랄까요, 식정관이 합을 했을 경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값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 식신이라고 하는 기술을 채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채용을 하는 것이 합의되었으면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단발적, 즉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데려다 쓰는 것, 또는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정관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내가 조직이라는 것에 기술이라든지 어떤 재료를 납품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발적인 계약 없이 진행되는 업무 협조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신강 신약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정관격이 인성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사회가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해 있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성이 없다면 이것은 정말 이렇게 짧게 치고 빠져야 되는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월 기토에게 신축년은 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화가 있다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과 비견이 합한 거잖아요. 지지에서 암합한 거거든요. 원령에서 암합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굳이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가 없어요. 다만 사주에서 화가 좀 많거나 그리고 수도 같이 있거나 했을 때 이제 저렇게 신축하고 와버리면 난습해지니까 남자 만날 일이 있어요, 또는 바람 날 일이 있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보기도 하죠. 근데 꼭 그러진 않습니다. 묘월의 기토 평관격인데요. 평관이 식신을 받다라는 것은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취득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다만 운에서
세운에서 잠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으니 뭔가 고생되는 또는 답답해했던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축토와 묘목이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의 형충해합에서 크게 작용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진월기토, 월, 겁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진 중에 개수, 임수 이런 게 투관이 되었고 삼합이 되었다면 제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갑을목이 투관되었다면 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투관이 뭐가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수가 투관되고 삼합이 되었다면 식신생재 이렇게 돼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버는데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한다라는 개념이고요. 월에서 축진파하죠. 축진파하고 깨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내가 활동하는 공간 내에서 조정, 타협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이런 시기에 이직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이고요. 식신생재 그랬잖아요. 관을 극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관두고 내 사업, 자영업 이런 거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중에서 이제 저 신금이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용신이라든지 희신으로 작용하는 경우에 진중에 관이 투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명예운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성과가 났습니다. 또는 연구하던 것에 대한 결과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월의 기토, 약간의 명예운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4월 기토, 정인격 그랬죠. 정인이 식신이랑 합할 수 있는 형태이고요. 사유쪽 금국을 이루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아이디어 또는 문서, 저작권 이런 것들이 식신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을 뜻해요. 그래서 학계에 내가 알고 있는 아이디어를 표현하거나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과 나눠서 돈으로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협력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식신이라고 하는 운에서는 어떤 일들이 급하게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축중의 개수가 사화를 만나서 금생수를 하고 있는 형태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나 저작권 또는 아이디어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기토, 편인격 그랬죠. 편인이 식신을 보는 거,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특별한 아이디어, 기획력 이런 것들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편인 그랬잖아요. 공개적인 그런 게 아니라 취미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취미와 관련되는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지식이라든지 문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돈 버는 일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추고, 기문, 원진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조금 꼬이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5월 기토이기 때문에 신약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일이 하기 싫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잘 나가고 있다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하는 시기가 올해 같은 시기이고요. 공부하다가 관두고 돈 벌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죠. 예, 내년 시축년에 5월의 기토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구설이라든지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미월 기토, 비견 원령인데요. 화가 투관되어 있으면 인성격, 그리고 갑을목이 투관되었는데 해묘미, 삼합을 이루었다면 관격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미월의 기토 그랬으니 이것도 신약하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령을 충했습니다. 원령을 충했다라는 것은 변화를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했다면 이런 시기에 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원령을 건드렸으니 이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식신이 왔으니 어려움을 극복하러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직하는 거, 미월의 기토는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옮겼을 때 결과가 나쁘거나 그런 경우도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좀 신약한 경우에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오미 하는 계절에 축토가 와서 신금을 같이 달고 왔기 때문에 금생수가 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수의 작용력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신약한데
충미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미중의 정화가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중의 정화가 깨졌다는 것은 문서적인 착오, 판단 착오, 계약 미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월의 기토는 계약 같은 거 좀 신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신강한 경우에 정화라고 하는 인성이 깨지는 것은 일단은 뭐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월 기토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월 기토 상관격 그랬죠. 상관격이 식신을 받다라는 것은 내가 활동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교류를 하고 그래야 될 사람이 식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활동하던 사람이 내부적인 것을 신경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면 자기한테 부족한 실력을 키우려고 한다거나 또는 자기한테 조금 안 어울리는 짓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견이 신금을 생하는 것 자체는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새로운 일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해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해서 바쁜 한 해 또는 불만족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신월 기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6월 기토. 6월 기토 식신격 그랬죠. 식신이라고 하는 격이 투관되었고요. 비견이 다시 식신이랑 합을 했죠. 그러면 아는 사람과 협력 또는 동업 형태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생수가 이루어지긴 해요. 근데 여기서 화가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원국에 화가 없다고 한다면 신약해지기 쉬운 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쁘기만 하고 남 좋은 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원국에 화가 있다면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신축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술월 월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경신금이 투관되었으면 식신격, 식상격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화가 투관되고 인호술 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인성격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술월 기토 가을철 기토이기 때문에 좀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식신이 투관되었으니 일이 많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축술형 그랬잖아요. 형하면서 깨지기 쉬운 게 화이거든요. 화 인성이 깨졌으니 어머님 건강 그리고 내 문서적인 것에 있어서의 거래 실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거나 그러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술월의 기토입니다. 보통 그 진술충미 원령 같은 경우 이렇게 축토가 와서 건들잖아요. 그러면 수술수 또는 약간의 교통사고 이런 것도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신약할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꼭 이 시간만 되면 다음은 해월. 해월 기토 그러면 이제 정제격 그러죠. 정제격. 금생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재성이 왕해졌다라는 것은 돈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건강이라든지 이런 게 나빠질 수 있는 시기가 해월의 기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해수라고 하는 해중의 임수가 기토를 만난다라는 것은 잔머리 굴리다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잔머리 굴리다가 실수할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신축년의 해월 기토는 전공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세요. 돈 욕심을 내지 마시고 꾸준하게 근면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월의 기토 편제격 그랬죠. 편제격은 근이 튼튼해야 되는데요. 근이 있는 상태에서 식신이 천간으로 왔다라는 것은 나한테 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신강할 때 얘기입니다. 신약할 때는 식신생재에서 재생살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축 합했잖아요. 자하고 축이 합을 했으니까 비견이라고 하는 동료 아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볼 수 있어요. 합작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력이 좀 커지는 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좀 바쁜 시기인데요. 신약할 경우에 건강 나빠질 수 있어요. 신강할 경우에는 내 노력에 비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월의 기토 신강하냐 신약하냐 또는 일간의 근이 있냐 없냐 이것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축월 기토 똑같이 축토가 이제 운에서 온 거잖아요. 축토가 똑같이 왔을 경우에 이것이
같은 게 두 개가 있을 경우에 도충한다라고 해서 미토가 와서 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축 중에 신금, 개수 이런 것들이 깨지기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식신은 나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수는 재물운이나 건강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걱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딱히 그렇게 많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사주에서 화가 있고 또는 목화가 있는 사주라고 한다면 애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저 축토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축토가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딱히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누군가 동료와 같이 뭐 해보자 이런 말들은 있을 거지만 이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기토, 그래서 식신 그랬잖아요. 보통은 식신은 자녀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약한데 식신이 운에서 이렇게 강하게 오잖아요. 강하게 온 건 아닌데 저렇게 근을 내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신약한데 저렇게 오면 아이 걱정, 신강한 데 오면 아이가 잘 되거나 또는 아이를 갖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갖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신금 축토는 좀 한냉하잖아요. 한냉한 사주가 가을 겨울생인데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잘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봄 여름생인데 기토일간이다 그러면 아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 봄 여름생이라고 한다면 내년에 아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출산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설명이 됐나요? 아무튼 예, 이걸로 신축년 기토일간에 대해서 설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